여론조사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아까 전에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좀 강조를 드렸습니다. 일반 30에 당원 70%를 넣더라도 한동훈 위원장이 당대표가 될 수밖에 없다. 왜? 일반 국민들한테 사실 여론이 제일 좋은 게 누구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중도층이랑 그다음에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으로 분류가 되는 게 사실상 지금 전체 국민 가운데 70% 가까이나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따가 제가 말씀드릴 그 여론조사를 자세하게 제가 분석을 해드릴 텐데 민주당의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현재 지지율을 생각을 해봤을 때 한동훈 위원장이 일반 30%가 돼도 전혀 제가 보기에는 문제없이 당대표가 될 수가 있어요. 왜 그런지 제가 이제 그 여론조사를 좀 차분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난번에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던 여론조사가 뭐가 있었냐? 보수 진영 내에서 차기 대권 주자가 누가 있냐라고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이제 물어봤었을 때 1등이 누구였다? 한동훈 위원장이었습니다. 20.5%로 20.9%로 한동훈 위원장이 1등이었고 놀랍게도 이제 2등이 누구였냐? 홍준표였습니다. 홍준표가 11.2%로 2등을 차지했고 우리가 이제 잠룡이라고 여겨지는 원희룡, 오세훈 이런 사람들 있죠. 그렇죠?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한 7%, 6%밖에 안 나옴에도 불구하고 홍준표가 어떻게 된 것인지 11.2%를 달성을 했는데 왜 그런지를 보니까 홍 시장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층이 20.5%가 개혁신당 이었고요. 두 번째 압도적인 지지층이 16.2%로 조국 혁신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홍 시장 같은 경우는 보수 진영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좌파, 그냥 좌파도 아니고 극좌, 완전히 그러니까 조국을 지지하는 사람들로부터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게 홍준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역선택 이런 것들을 걱정한다라고 한다면 역선택을 받을 수 있는 거는 누구라는 거예요? 홍준표라는 것이죠. 오히려 한동훈 위원장은 아니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고 사실 이해는 됩니다.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이따가 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재명에 대해서도 굉장히 우호적인 모습을 많이 보였죠. 여러분 기억하시는 것처럼 2023년도 5월달 한창 이제 이재명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최고조를 찍고 있어가지고 완전히 그냥 구걸하다시피 윤석열 대통령한테 제발 좀 영수회담 해주십시오 막 이러고 있었을 때 8차례 가까이나 이제 영수회담을 요청하고 있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다 이거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에 홍준표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대구시청에서. 이재명을 만났거든요. 그 만나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대통령실에 있는 애들이라 그랬습니다. 대통령실에 있는 애들이 정치를 몰라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렇다. 이재명 대표님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런 얘기를 했던 게 홍준표였거든요. 다 기억나시죠? 그렇죠? 제가 지금 가짜뉴스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홍준표는 이재명에 대해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총선 끝나고 난 다음에 송영길 같은 경우는 야 벌써 돈봉투 그거 그 정도 혐의를 가지고 그런 식으로 구속까지 시켜야 되냐 불구속으로 수사하자 이렇게도 얘기했었고요. 조국에 대해서도 뭐라고 얘기했었습니까? 일가족 전체를 구속시킨다라는 게 말이 되냐 검찰 수사가 잘못됐다라고 작년부터 그렇게 날뛰었던 게 홍준표였거든요. 하나같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얘기가 어떻습니까? 유시민이 좋아할 법한 그러니까 유시민이랑 사이 좋잖아요. 방송도 둘이 나와가지고 MBC도 그런 거 아니까 홍준표 불러다 놓고 유시민이랑 둘이 이제 토론 같은 걸 시키고 그딴 짓거리 하고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선동하면서. 그런 홍준표다 보니까 조국혁신당으로부터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다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보수 지지자를 상대로 해가지고 이번에 또 여론조사가 추가로 나왔거든요. 보수 지지자를 상대로 해가지고 지금 이제 여권의 후보들에 대한 지지층을 물어보니까 50%가 넘는 60% 가까이나 누구를 지지를 하더라? 한동훈 위원장을 지지하더라. 그러니까 이 지금 수치는 최근에 나온 또 수치인데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지지층이 50%가 넘습니다. 60%에 육박하는데 이거는 원희룡, 오세훈, 홍준표, 유승민, 이준석 이준석 우리 쪽도 아니니까 나경원 모든 사람을 다 합친다라고 할지라도 한동훈 위원장이 2배나 넘는 그런 지금 지지를 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최근에 나왔던 이제 보수 지지층을 상대로 했던 여론조사 같은 거는 그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사실 당대표로 나갔을 때 70% 당원을 반영한다. 압도적으로 당연히 한동훈 표로 갈 것이고요. 30% 같은 경우도 압도적으로 한동훈한테 갈 거라고 보입니다. 자, 그리고 또 눈에 띄는 게 뭐가 있냐?
민주당의 지지율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민주당은 총선에서 이번에 압승을 했습니다. 민주당 혼자만 이제 171석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압도적으로 승리를 했죠.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171석이라고 하는 거대 야당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지금 거의 한 달 가까이 시간이 지났거든요. 이 시점에서 민주당의 지지율은 어느 정도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171석이라고 한다면 과반이잖아요, 이미. 그러면 지지율 또한 마찬가지로 과반이 나와야 되겠죠.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2020년도 총선 그때 당시에 2020년도 총선 같은 경우도 민주당이 지금이랑 비슷한 이제 의석수를 가져갔었죠. 그렇죠? 그때 같은 경우도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한 달여 정도 지나고 4월 말 정도쯤에 여론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었냐? 민주당의 지지율이 50.6%, 52.6%가 나왔고요. 과반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는 28.2%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인 모습대로 나왔던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지금은 민주당이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지지율이 35%밖에 평균적으로 안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이것도 조금 우리가 자세하게 여론조사를 찝어보게 된다면은 오히려 국민의힘의 여론조사가 더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4월 29일부터 5월 1일 최근이었죠. 그렇죠? MBS 여론조사에 따르면은 민주당이 29%가 나왔고요. 국민의힘은 31%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미디어 리서치가 29일부터 30일 동안 여론조사했었는데 그때 같은 경우도 민주당이 31.9%였고요. 국민의힘이 32%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갤럽 같은 경우도 여기는 이제 전화 면접의 형태이기 때문에 신뢰도가 훨씬 높죠. 그렇죠? 한 8배 가까이나 높은데 한국갤럽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나왔는지를 보니까 민주당이 29%, 국민의힘이 33%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한 달여 정도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지지율이 과반이 나오기는커녕 오히려 국민의힘보다 떨어진다라는 것이거든요. 물론 변수가 있죠. 지난번 총선과는 다르게 조국혁신당이라고 하는 변수가 있는데 조국혁신당의 지지율 10%, 12%를 합친다라고 할지라도 설령 그렇다라고 할지라도 민주당의 지지율이 지난번만큼 높지가 않고 그리고 사실상 지금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갈라서기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익명을 요구한 민주당의 수도권 의원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조국혁신당의 급부상을 고려한다라고 해도 민주당의 지지율이 30% 언저리인 것은 의아하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지금 여론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이 뭐가 있냐? 애당초 총선 패배 이후에 총선 기간 동안에 일반 국민들 보수가 됐거나 진보가 됐거나 중도층이나 무당층이나 뭐가 됐든지 간에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 왜 도대체 민주당한테 표를 줬었다라는 거예요? 이재명이 잘해서? 아니라는 것이죠. 민주당이 좋아서? 아니라는 것이죠. 김준현, 양문석 이런 사람들이 잘해서?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 사람들이 민주당한테 표를 줬던 것은 속된 표현으로 얘기해가지고 너무 지금 대통령이 싫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반감, 윤석열 대통령의 부전 인식 이게 너무나 강하다 보니까 내가 너네들한테 표는 줄 수는 없어 라고 해가지고 이제 민주당한테 표를 준 거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되는 것이 만약에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 모든 국민들을 다 포함해가지고 한동훈 위원장이 꼴보기 싫어서 나는 한동훈 위원장이 싫어가지고 한동훈한테 표를 줄 수 없다 라고 생각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됐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곤두박질 쳐야 되겠죠. 그런데 국민의힘의 지지율 같은 경우는 사실상 어때요? 총선 전화 후나 거의 똑같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애당초 일반 국민들이 봤었을 때 이번 총선 같은 경우는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반감,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정책 실패에 있다라고 보고 있지 않고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 대한 그런 어떤 부정적인 평가가 압도적으로 총선 결과에 영향을 끼쳤다라는 게 총선이 끝나고 한 달 정도 시간이 지난 이후의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밝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거를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지금 기반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아니고서 어떻게 설명이 되겠어요?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지금 이제 4월 말 5월 초에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을 앞서고 있다. 이게 방증하는 건 뭐라는 겁니까? 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이 사실상 사람들이 국민의힘에 있다라고 보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아니 그럼 보수의 국민의힘이 아니라고 한다면 뭐밖에 없는데요. 대통령실과 대통령 말고 뭐가 있겠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쩔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실상 지금 시기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당대표가 되고 그리고 국민의힘이 치고
끌고 나가겠다라고 한다면은 적어도 총선 기간 동안에 대통령실이 잘못했던 부분, 총선 기간 동안에 대통령실이 실수했던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명확하게 뭘 할 수가 있어야 돼? 선을 그을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대통령께서나 대통령실이 한동훈 위원장한테 끌려다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애당초 이거는 한동훈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정답을 따라가냐 아니냐의 문제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총선 기간 동안에 한동훈 위원장이 지적하고 한동훈 위원장이 얘기했던 거는 사심을 위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자기 스스로가 불출마를 할 정도로 희생을 했으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애당초 대통령실과 대통령과 갈등이 생겼던 것은 자기 사심을 위한 게 아니었던 겁니다. 총선에서 승리하겠다라고 하는 정답을 생각하고 얘기를 했던 것이고, 그게 단지 대통령실의 갈등을 부추기는 요소가 됐다라는 게 불행인 것이죠. 대통령실에 한동훈한테 끌려가야 되는 것이고 한동훈이 대통령실을 갔다가 좌지우지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한동훈이 됐거나 대통령이 됐거나 누가 됐든지 간에 정답의 좌지우지가 돼야 된다라는 것이고, 적어도 우리가 보기에 지금 이 순간에 정답을 따르고 있는 사람은 누구다라는 거예요? 한동훈이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한동훈 위원장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정답에서 벗어난다라고 한다면 한동훈도 비판을 하겠죠. 그런데 총선 기간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건 뭐라는 거예요? 아, 한동훈은 정답을 알고 정답을 얘기하고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으로 가자라는 것이지, 이게 무슨 뭐 대통령이 한동훈한테 굴복하고 이런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께서는 뭐에 굴복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국민의. 대통령께서는 보수 국민들, 일반 국민들에만 굴복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거를 갖다가 한동훈에 굴복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진짜 대통령으로서의 문제인 것이죠. 개인적인 감정인 개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대통령이나 한동훈이나 누가 됐든지 간에 뭐에만 굴복하면 되는 거예요? 국민에게만 굴복하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지금 여론으로 봤었을 때 같은 경우는 방금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렇게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